제가 보기엔 자기들이 들고 있다는 무기가 네. 실제로는 자기들을 해치는 무기가 될 거예요. 네. 제가 어차피 생각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15일, 25일에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재명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피선거권 박탈된 거니까.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합니까? 내가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날아갔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민주당은 뭐라 그랬어요? 좋다. 100만 원 이상 그 정도에 김문기 몰랐다거나 뭐 백현남 이런 것 때문에 100만 원 이상형이 돼서 이재명은 출마할 수도 없는데 대통령 주변에 이 사람들은 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판단해달라면 중도층이 다 민주당 찍을 거예요. 만일에 대통령이 중도적인 인물이 나온다면요. 대통령이 자기들 문제도 이 정권의 문제도 엄정하게 했다면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40%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저 사법 리스크 피선거권 박탈은 대단한 호재죠 국민의힘한테. 그런데 지금은 그 상태도 아니라니까 반대로 탄핵은요. 지지율 20% 벽 무너진 윤입니다. 우려했던 일입니다. 아, 지금까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탄핵 이야기랑 연결이 될 텐데요. 그 야당 이야기랑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국정 지지율 10%도 되는 거 뭐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몇 곳에서 한 개 뭐 다 19, 17 무너져.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녹취록 문제의 윤 대통령 육성이 직접 나온 녹취록이 나오기 직전에 한 것마저도 10%가 나왔다는 거니까 지금 하면 몇 프로가 나올지 지금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10%는 아니고 뭐 하여튼 뭐 10%대 20%가 무너졌다가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참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현대 정치에서 네. 총선을 왜 이겨야 되냐, 대통령 지지율이 왜 높아야 되냐. 라고 하는 거는 그건 대통령이 지금 전혀 그 정치나 선거에 대한 현대 정치 메커니즘에 대한 권력 운영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물리력으로 하면 그 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그냥 공포 정치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김 때만 해도 네. 삼김은 대통령이 되면 네. 공천도 그냥 줘요. 돈도 줘요. 그리고 당선도 시켜줘요. 이 사람이 내 측에 손만 들면 돼요. 자, 그 민원도 해결해줘. 예. 여당 국회의원이 그거 당장 해주라고. 이거 지금 다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공천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선을 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 해결해 줄 수도 없어. 네. 그러면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스스로 도움이 되는 거면 지지율이 좀 높아서 그 덕을 좀 봐라. 요거 해주는 건데 그게 지금 20% 무너지면 여당 의원들 누가 대통령한 편을 들겠어요. 맞습니다. 여당이 말이 여당이지. 예. 나한테 그 집만 대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을 계속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공천 챙겨준 사람들 일부 빼고는 지금 이제 다 등 돌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랬어요. 대통령은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채. 그게 뭐냐면 지지율이라든가 뭐 전광판 안 본다 그랬는데 전광판 봐야죠. 게임하는 선수가 안 봅니까? 시간 얼마 남았는지도 봐야 되고 봐야죠. 그리고 이번에 그 명태균 이슈도 총선 패배, 네. 태도, 인사, 메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이 명태균 이슈도 그때 여당 대표랑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랑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별건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걸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 계속 얘기를 그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할 거고 급락하는 게 정책의 실패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뭐 녹취나 녹음이 나오는 거죠. 아, 그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뭐 맞아요. 법적인 게 아니라 맞아요. 뭐가 나올지 모른다. 법적인 문제 없더라도 정진석 시장 말에 법적인 문제 없어도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뭐 이렇게 뭘 받는 선물 그걸 받는 게 동영상 찍혀서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음성이 들리잖아요. 옛날에 파리스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세계의 축이라는 책을 썼어요. 버락 오바마도 추천했던 책인데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삶의 질은 하여튼 좋아지고 있고 전쟁은 줄어들고 있고 테러도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테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건 9.11 테러를 봤기 때문이다. 근데
폴포트가 200만 그 크메르에서 죽인 걸 봤다면 지금 캄보디아 그러면 더 끔찍했을 거다. 그렇죠. 못 본 거죠. 못 본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이 옛날에는 훨씬 더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옛날에 몰랐잖아요, 우리가. 못 봤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없을 때는. 옛날엔 강력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 맞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 그분들의 많은 문제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보이지만. 우리는 드러나지 몰랐는데. 않아요. 근데 지금은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 보이는 이거를 디폴트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왜냐면 받는 충격이 다른데 영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법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그래갖고 아니 대통령이 질이 떨어지고 정권이 교체되는 게 법률적인 문제입니까? 정치적 옛날에 이해창 후보가요. 그건 법률가잖아요. 법적인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고급 빌라에 사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 사실 문제 없죠. 그보다 훨씬 큰 데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리고 뭐 며느리가 또 원정 출산 갔다. 이게 법적으로 다 문제 없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주 특권층의 삶처럼 느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도 도대체 대중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했다면 본인도 그보다 더 해주는 게 지도자지만 그만큼은 아니어도 80%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본인은 다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 왜 당대표는 대통령 부하여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윤석열 찍은 니들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찍은 분들은 적어도 속으로는 이재명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속으로. 네. 그전엔 공개적으로 입을 내서 얘기하고 지금 속으로 얘기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야 진짜 내가 봐도 이재명은 모르겠지만 조국은 좀 억울하겠다. 조국은 억울하겠다. 야 저 정도의 그 부인이 4년형을 받고 본인이 2년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기준, 그런 탈탈 털어서 그 정도 기준이라면 이 사람들 이거 다 구속돼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적어도 본인이 해왔던 말, 수사했던 거, 그런 정도는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라도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기대는 더 하면, 더 엄격하게 하면 자신에게는. 뭐 좋지만. 근데 그게 지금 다 무너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 80%만 해도 야 그래도 영부인인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영부인인데 포토라인에 서네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현역 영부인이 이제 제3의 장소에 조사받을 게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에서 형식이 더 중요했던 거라면 이현석 검찰총장이 서면 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대면 조사한다. 오케이, 그러면 검찰청 가서 조사받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럼 비공개로 잘 모시겠다고 해도 나 포털에 서서 들어가겠다. 그렇게 딱 가면 얼마나 할 얘기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장모도 구속됐다. 그런 얘기도 다 실효질 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우리 이거 다 그렇게 하고 있다. 특권 없다 우리.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 이원석 총장이 충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 사람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간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판단이 대통령의 판단인지 참모들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참모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안 되면 그만두고라도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대통령한테 하여튼 충원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그만뒀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잠깐 조국 대표 말씀 나오셔서 조국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대통령 탄핵사 17개를 곧 정리해 발표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지금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적극적인 반면에 민주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11월 2일 날 퇴진과 하야는 언급했으나 탄핵 이야기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요건이 성립해야 되고 헌재를 넘어야 되고 그리고 탄핵이 가져오는 이 정치적인 그 후유증이 엄청난 건 민주당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알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당은 우리가 대통령 탄핵도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야. 또 여당은 야 이재명 조국은 조만간에 감옥 갈 거야. 너나 이러잖아. 잘하세요 이거죠. 근데 전 제가 보기엔 자기들이 들고 있다는 무기가 네. 실제로는 자기들을 해치는 무기가 될 거예요. 왜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15일, 25일에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수는 국민은 환호할 거 아닙니까? 사필기정이다. 뭐 사법유죄 뭐 그러면서 빨리 2심 진행하라. 그 2심에도 똑같은 형이 나왔어. 그러면 대법원은 이제 그 법리만 따질 거 아닙니까? 법적인 것만. 그러면 그때 가서 빨리 대법원이 이건 단순한 거니까 사건 구조가 선고 기각해버리는 빨리 수가 있죠. 이거 저 예, 대법원이 판단해라. 예, 예. 그러면 이재명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피선거권 그렇죠. 박탈된 거니까.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합니까? 내가 얘기해 뭐냐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날아갔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민주당은 뭐라 그랬어요? 좋다. 100만 원 이상 그 정도에 김문기 몰랐다거나 뭐 백현남 이런 것 때문에 100만 원 이상형이 돼서 이재명은 출마할 수도 없는데 대통령 주변에 이 사람들은 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판단해달라면 중도층이 다 민주당 찍을 거예요. 만일에 대통령이 중도적인 인물이 나온다면요. 대통령이 그 자기들 문제도 이 정권의 문제도 엄정하게 했다면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40%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저 사법 리스크 그 피선거권 박탈은 대단한 호재죠 국민의힘한테. 그런데 지금은 그 상태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탄핵은요. 그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탄압받은 느낌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못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이 이길 거예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럼 여기 윤 대통령도 심판하자 이렇게 될 것 같고 탄핵은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중도 보수층이 거기 합류해서 탄핵 찬성률이 80%를 넘었던 이유는 민주당, 당시의 민주당 그리고 당시에 그 국민의당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가 무너져도 여기 왜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정권을 잡아봤기 때문에 국정 운영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의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끄는 그것을 적어도 그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도 유보 상태죠. 지지율이 민주당의 반사 지지율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탄핵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심지어는 네. 민주당을 찍은 중도파들 중에도 탄핵이라는 비극은 또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미국이 그 탄핵을 한 번도 안 한 나라 아닙니까? 어떤 건 하원에 통과되고 상원에서 막히고 어떤 건 통과되기 전에 사퇴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것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탄핵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의석수가 저 바깥에 뭐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가 다 189석 아닙니까? 개혁신당 빼더라도 189석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을 결합시켜 주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거부권으로 서로 견제라도 하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을 다 가져가면 메가 권력이죠. 메가 권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메가 파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허용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이 탄핵을 저렇게 의석수가 많았을 때 오히려 중도지향적으로 갔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회담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본 거예요. 대통령하고 딱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2020년에도 180석 넘게 만들어줬는데 그때 만들어줬는데 개혁을 못해서가 아니라 검수완박 같은 거 하는 것 때문에 정권 넘어간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딱 그 의석이 많으니까 대통령 만나서 이거 앞으로 연금개혁 같은 거 같이 하시죠. 노동개혁 이렇게 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처럼 보이게 했어야 사람들이 겁을 안 먹고 저 많은 의석 가지고 힘으로 안 한다. 이런 걸 보여줄 텐데 상임위 다 가져가고 법사위도 가져가고 뭐 다 가져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 국회에 있는 그 탄핵 검사 탄핵도 하고 장관 탄핵도 하고 국회 규칙도 바꾼다 그러고
이러면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얹어주겠냐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적합한 지도자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없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게 양쪽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대방을 해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기들을 해치는 무기인데 왜 저렇게들 다 좋아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데 사실은 속내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분명히 호재는 호재인데 11월 2일 날 집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 5만 명은 모일 거다라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모였고 지지율도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인 그건 거죠. 어쨌든 뭐 명분이 없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특검 공세나 탄핵 공세나 계엄령 공세가 다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에 압력을 주려고 하는 거다. 라고들 해석하고 그렇게 있기 해서 때문이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도층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일까요? 뭐 장애 집회는 장애 집회대로 하면서 또 특검법,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그럼 독소 요소 너희들이 원치 않는 독소 요소 다 지울게. 독소 요소 다 지울 테니까 올려서 너희들 찬성해.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 될 리가 없는 거죠. 아, 될 리가 없습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네. 특검이라고 하는 건 탄핵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통과 요건이 탄핵도 200석이고 제2요구가 왔을 때 통과시키고도 200석. 네. 그거는 여당의 일부가 거기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 걔가 있다고는 하나 거기 참여하는 순간 그냥 한동훈은 그냥 배신자 거기서 더하면 더하지 지금 상황에서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대안 세력으로까지 봤는데도 배신자론에서 못 벗어났는데 지금은 정말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 대표로서도 굉장한 부담이죠.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이제 나흘간의 숙고를 거친 끝에 오늘 최고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 발언을 한다면은 이후에 발언은 좀 수위를 낮추는 게 나을까요? 또 온 김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지금 중진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당신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이 맞고 가는 방향이 맞는데 지금은 어쨌든 원팀으로 야당의 공세를 같이 싸우는 거고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된다.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환자가. 네. 지금 맞습니다. 다른 게 기능이 다 망가져서 일단 혈압도 정상으로 다 올리고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지지율 10%대인데 거기다 대고 계속 때리면 안 되죠. 그런 문제를 제가 계속 지적한 거예요. 지금은 차별화보다는 그래서 당의 그 단합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역시 그 문제에는 조금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는 지금 대통령이 그 리더십을 못 발휘하잖아요. 지금 계속 친윤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라도 조금 범 여건을 좀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당대표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만 친한계 인사들 모여갖고 힘을 안 되는데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아마 이제 모두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무한한 책임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다른 비판에 이 몽둥이를 드는 역할을 다른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원로들한테 좀 맡겨도 되고 본인은 뭔가 단합에 힘써야 될 타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하고 비교해보면 전당대회 때 제가 그랬어요. 정치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세력, 명분, 동력, 타임이 4가지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때는 세력도 없고 명분이 결정적으로 없잖아요. 자기가 그만둔 총선 패배 책임인데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력도 없는 데다가 명분도 없으니까. 근데 동력을 친윤이 제공했잖아요. 이철규 원내대표설, 조정은 위원장의 뭐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더 묻겠다고, 홍준표 시장이 뭐 비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동력이 생겼고, 타이밍은 친윤이 흐트러져 있을 때, 전열이 흐트러져 있을 때 선거 직후니까 당대표는 기습하게 딱 줬죠. 반면 지금은요, 명분은 너무 꽉 잡고 있어요. 그때는 명분이 없지, 명분. 근데 세력이 충분치 않고 동력이 충분치 않은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야당이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당대회 때부터 제3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법도 제가 지금 수십 명 국회의원들 제가 만류했습니다만 이제는 제어하려고 자신이 없다. 그냥 윤 대통령이 뭐 야당에 동조한다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나 듣고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포지션이 야당의 공세에 동조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타이밍이 지금 정치를 좀 해본 사람은 이거는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그럼요. 다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우리 옳은 말이어도 진짜 그게 아프게 들릴 때가 있고 고맙게 들릴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프게 들릴 때이니 혈압과 맥박을 조금이라도 정상 범위로 올려놓고 수술에 임하자. 때와 장소를 가리잔다고 옛날 애니콜 광고 있잖아요. 뭐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왔다가 소리가 나. 아니 그 무슨 상가에 죄송합니다만 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애니콜. 상가에 가갖고 울린다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전화벨이 울리면 안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 지금은 야당이 지금 탄핵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그래도 대통령이 뭐 한 30%대라도 되는데 혁신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얼마든지 당대표로서 요구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은 자중할 때다. 아니 자중은 안 하고 그 해도 좋아요. 그러나 보수의 단결과 단합을 위한 노력도 보여야죠. 예, 그분 지금 그 얘기가 그 리더십이 좀 약하고 전반적으로 그 친한계가 좀 그런데 약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친윤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요.